예. 사실 이제 저희 메타버스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사업하시는 분,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 그다음에 또 디자인 하시는 분, 방송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 다 정의를 틀리게 하세요. 그게 문해력의 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우리 과기부에서 정의를 하는 거 보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보통은 이 융합된 공간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상호작용, 여기 보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AI, 그다음 네트워크 기술들이 다 엮여서 실제로는 마지막에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이 메타버스라고 이제 저희 과기부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주로 이제 가상 공간의 학교라든지 졸업식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기식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구현되다 보니 올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메타버스가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리고 메타버스 회사들 중에서도 주로 공간을 많이 구축하는 회사들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엔지니어들이 주로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로 이제 그 영역의 단가, 사람 인건비 단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메타버스 형태의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큰 대기업 카카오나 예를 들어서 SK나 네이버 같은 그런 큰 그룹에서 하는 종합적인 어프로치가 아닌 이상에는 메타버스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 파트는 주로 이제 산업용 시스템입니다.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간 통신망은 이제 4바이트의 그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시그널을 보내는 그 디지털 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보통은 딜레이 바운드가 있는 제어기에, 그리고 이동통신은 사실은 거기 제어기를 컨트롤하기 위해 쓰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이제 아까 이기환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이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혼란이 오는 것들은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 차이가 뭐냐. 근데 메타버스는 쉽게 말하면 여기 쓴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가 회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 왔을 때 기술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의 모습이다.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수익 모델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지, 그냥 공간을 창출해 놓고 이걸 어디에 써? 사실은 전시관을 구축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K-팝 쪽, 저희도 이제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라이브 콘서트 홀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간을 구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분들의 NFT를 굿즈로 만들고 그다음 스케줄을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해야지만이 사실은 수익 모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조금 이제 틀리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여러 가지 상호작용 기술들을 총칭하는 전 총체적인 서비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훨씬 쉽게 저희 쪽 이제 통신 쪽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 외의 분들한테도 좀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쪽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굉장히 많은 그 플랫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엔진, 개발 엔진은 이제 코어 엔진들은 이제 언리얼 엔진 2라든지 유니티, 그다음에 좀 고가의 시뮬레이터들은 엔비디아 쪽 엔진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이슈가 왜 등장하게 되면 산업용이나 국방용에 가면 클로즈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슈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육해공군에서 소요군에서 각자 이제 정비를 할 때 이제 메타버스 형태, 사실 디지털 트윈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정비라든지 장병 훈련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공군이 낸 소요제기, 그다음에 해군이 낸 소요제기 다 다른 업체들이 다른 엔진으로 서로 다른 아바타를 써서 구현을 합니다. 호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특수산업용 플랫폼은 공용적인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 메타버스 파트도 I2888이라는 이제 표준팀이 이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슈를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다른 플랫폼을 연결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6G하고 연계했을 때는, 그리고 통신망하고 연계되는 가장 핫 이슈가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이제 폴트 톨런스 네트워크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넣느냐가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은 아시다시피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거든요. 이제 POW, 비트코인에 들어간 POW, 그 다음에 POS, 이더리움 기반의 지분 증명, 그 다음에 POA, Proof of Authority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웹3로 가게 되면 이제 웹3의 차이는 그 오너십, 정보의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즉 NFT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상에 이제 블록체인이 접목되는 시점이 곧 오리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산업용 쪽은 현재까지는 모든 산업용 시스템이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구조를 생각하면 디바이스넷 같은 필드버스는 마스 앤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그 필드버스에 쓰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IS100 ISA 시리즈에 나오는 이제 그 무선 필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디네이트가 들어서 밑에 있는 노드를 조정하고 이런 식의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폴톨런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면 사실은 현재 두 체제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를 들 때, 보통 택시 운전사가 고객하고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카카오 같은 데서 수수료를 못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은행연합이 제일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6대 은행연합, 전 세계 은행연합이 이제 변형된 블록체인 기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써야 되는데 본인들이 유리하게끔 써야 되거든요. 플랫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산업용 부분에서도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밖에 없고, 은행 쪽 시스템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제 리플이라고 이제 XRP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그 이제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송금할 때 클릭만 하면 송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외 송금할 때 지금 보면 저희도 이제 회사가 미국 쪽에 수출을 하면서 해외 송금할 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7군데에서 수수료를 떼거든요. 양쪽에서 3군데, 가운데에서 하나.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그 XRP 같은 트랜잭션 암호화폐들이 활성화되면 수수료를 못 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을 막게끔 변형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산업용 폴트 톨러런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잠깐 보시면 사실 이제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제 통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따로 생각을 하세요. 이 두 부분을 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찐빵이 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고 없이는 그 빵에 맛이 안 나오듯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 영역에서 수익 사업이 발생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암호화폐를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좀 부정적인 어떤 면을 보게 되는데, 디파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요즘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농산물에 이제 그 디지털 원장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졸업장도 지금 이제 그 NFT로 이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 안에 가치 창출은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형태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디시전을 내리고, 그리고 추적을 하고 이제 원장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디지털 증명서를 발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들을 보면 지금 이제 아까 이기환 교수님은 기술적인 면을 보셨고, 지금 이제 여기가 맥켄지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메타버스를 채택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 X축이 이제 메타버스를 채택하는 율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자본인데요. 자본을 보면 지금 현재는 투자는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활용면은 사실은 이제 전시 공간이나 건축물, 요즘 아키아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바로 집안에 사진을 찍고 내가 원하는 가구를 배치를 해서 실제로 보고 가구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죠. 건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군 쪽으로 가게 되면, 군은 사실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난 게, 시가전 같은 데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시가전 같은 것들을 미군들이 훈련할 때는 보시면 저희도 이제 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좀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만든 시가전 모델인데요. 밑에 있는 것들은 미군이 만든 모델이고, 이제 그 소대나 대대급에서 이제 각 기능이 틀리게 이렇게 각 장병들의 어떤 기능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여러 가지 훈련 기법들이 도입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굉장히 약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장병들 훈련할 때 현재는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박격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장병들이 박격포 훈련 한 번 딱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본다는데, 작년에가 저장에 사고가 나고 나서는 장병들이 훈련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전에, 미군 같은 경우는 실전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저희 나라 군 같은 경우는 실전에 굉장히 약한 면이 있고, 사실 이런 면을 짧은 기간에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기반의 훈련, 메타버스 기반의 훈련 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소유군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어제 사실 국방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메타버스 쪽에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된 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저희가 더 굉장히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 미래 포럼이라는 데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타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정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나 크로즈 형태의 보안이 문제되는 파트는 반드시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을 쓸다 그랬을 때, 불행히도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엔진이 개발한 업체가 한 군데는 있는데 그게 거의 표준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2나 유니티가 가장 그 큰 후보 중에 하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군에서는 이제 표준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망의 문제, 우리 망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시상의 전투 체계 망에 대해서는 C4I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력 지원 체계, 군수 쪽의 망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항시 전시 상황이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사실 지금 이제 28기가로 애들이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기환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지금 필드에서 테스트하고 있지만 쉽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커버리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실제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그러면 현재 군에 쓰고 있는 데이터 링크는 거의 뭐 수십 킬로 bps밖에 안 돼서 장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학회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군에서 디자인할 때 메타버스 기반 교육 정비 훈련 환경 구축 작년에 기획까지를 할 때 저희가 했는 예인데요. 저희가 보면 현재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론 숙지, 그러니까 기기를 갖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되면 그 기기에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나와서 어떻게 정비하는지를 뜨게 하는 이런 이론 숙지 매뉴얼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절차 숙달, 그다음에 종합 숙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 상황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수 있을까는 퀘스천 마크예요. 아직 저희가 이까지는 저희가 현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학계나 또 지금 과기부의 국방부 ICT 사업단이라는 게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단이 과기부로 넘어와서 현재 과학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특히 이제 전력 지원 체계, 군수 쪽의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전시 체제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제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발전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도함 같은 거, 큰 이제 중형 항공모함 같은 배들을 우리가 페인트 칠이나 따개비 같은 걸 스캐닝할 때 드론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육상하고 떠 있는 쪽 드론하고의 보안 문제 때문에 아직도 육안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구성 기술에 따라서 트래픽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용망을 쓸 건지 특수 기지국을 쓸 건지 아니면 유선에다가 와이파이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옵션에 따라 다 틀려져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쪽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왜 북한군을 가정하고 이제 그 훈련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저기 강원도에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군하고 이제 가상 적군하고 부딪혔을 때 저희 가상 적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잘 훈련된 팀이 되기도 한데, 미군하고 했을 때는 게임이 안 됐다. 그 이유가 사실은 통신 체계 문제,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문제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가 보면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게임 기반으로, 또 예를 들어 포대 훈련할 때도 굉장히 포대를 설치를 하고 장애물을 설치를 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고 실제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국방 쪽에 이제 수출도 많아지고 군수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아까 이 국방이나 산업용 메타버스는 가치 창출 파트는 조금 틀립니다. 민의 가치 창출은 수익 모델로 나와야 될 거고, 이런 국방 쪽이나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에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이제 인센티브 형태로 줄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지금 이제 장비군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군이나 공군은 장비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비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기반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공군, 해군, 육군의 그 업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제 총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가상화하기 전에 사실은 정비 쪽에 이제 VR, AR 기기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비아라는 플랫폼을 초기에 과학 교육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티비아는 크리에이티브 에리어라는 뜻도 있고, 스페니쉬로는 크리에이티브 퍼슨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실 어떻게 했는지 계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많이 주변에서 보셨죠. 그런데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건 모바일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용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초실사용 메타버스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펑션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서버 웹 구축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발한 시점은 이 크리에이티비아라는 거를 사실 원래 제일 처음에 저희가 구현한 시점은 2021년에 그 양재동에서 ITIC 포럼에서 그 당시 항상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임혜숙 장관님도 있고 양쪽에 이제 김영식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ITIC 포럼 협회에서 메타버스 전시관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나 이프렌드 쪽에 도움을 빌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시 공간으로 안 받았어요. 2021년 당시에는 좀 모바일 형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유니티하고 VR 챗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을 해봤고요.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과학 교육용으로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결과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크리에이티비아라는 플랫폼이 되겠고 현재는 정부 과제로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 스마트 팩토리도 보면 작업자하고 로봇이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심근경색이라든지 이제 좀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작업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의료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자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과제가 있었어요. 과기부에. 그래서 그 과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한 15년간 같이 일을 해와서 특히 저는 해군 쪽 일을 해봤는데요. 잠수함이나 전함에 들어가는 이제 가상화 기술이나 미들웨어 쪽 주로 저는 실시간 시스템이라는 영역 부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이게 이제 천무가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그 미군 무기하고 비슷한 건데 천무라고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비슷하게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전시 같은 거 한참 유행할 때는 이 전시 쪽에 메타버스 공간에 굉장히 많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수익이 나긴 힘들어요. 전시나 학교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입학식의 공간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순환적인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없어지거나 투자를 못 받아서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엔진을 선택을 하고 목적이 설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론트엔드 쪽하고 백엔드 쪽하고 서버 쪽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DDS라는 미들웨어를 넣어서 트래픽 밸런싱도 하고 릴라이빌리티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산업용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돈이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로 전시 기획 쪽에 이제 과제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공장을 구현할 때 사실 요즘에 이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전선 하나하나를 다 구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쪽 업체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사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접광이라든지 광택이라는 촉감, 소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을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엔지니어들 구성을 생각하면 렌더링하는 엔지니어와 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는 웹 프로그래머들이 사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거죠. 이게 추후에는 이제 렌더링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한 5, 6년 후에는 자동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수작업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됐고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가진 어떤 결제 시스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ICT 익스프레스에 저희가 논문을 발표하고 사실은 이거를 모바일 지갑으로 만들어서 지금 구글 스페이스하고 iOS에 올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인벤토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칭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저희 나름대로 기능을 확대했고요. 요 상품화된 내용들은 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모든 기업의 그리고 스타트업의 공통적인 문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중에 특히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에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스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잘 많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저기 보시는 가상화폐 쪽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대부분 NFT 쪽 얘기를 하는데, NFT란 거는 사실 ERC 이더리움 기반의 표준에다가 식별자를 넣어서 고유한 판화처럼 만든 거죠. 그 NFT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NFT 기술들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분산 원장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하고 NFT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미국에 판 사례인데요. 올해 이제 그 다음 버전인 그 제품을 한 200만 불 정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디자인한 퓨어 월렛, 퓨어라는 게 이제 완벽한 이런 뜻인데요. 뭐 저희가 이름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하게 좀 느끼는 그런 단어를 짓다 보니까 퓨어 월렛이라는 단어를 썼고, 구글 스페이스는 MMAI 퓨어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제 지연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가스 코스트, 트랜잭션 할 때 가스 코스트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 설계 전략이었습니다. 그 내용, 상세 내용은 이 논문이 다른 논문인데 ICT 익스프레스에 저희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참조 문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뭔가 그러면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스 코스트가 비쌀 때는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했다가 바쁘지 않은 그 이제 피리어드에 저장된 토큰들을 전송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아프리카 쪽에는 망이 또 끊기는 상황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제 가스 코스트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 코스트가 바쁜 때는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했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가스 코스트를 낮추겠다는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더스트리얼 IoT를 위해서 이제 마이닝하는 기법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가스 코스트를 최대한 낮추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실물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앱으로 구현된 내용이고, 오프라인 그 기법을 통해서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를 전송할 때 가스 코스트를 좀 절약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표는 이제 그 가상 플랫폼 상에서 유저들이 이걸 사용해서 사용할 때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저희하고 미국 회사가 나눠 가지는 형태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콜드 지갑이라고 해서 나노S라고 블록체인 지갑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거를 모바일 스마트폰에 SD 카드 안에 그 기능을 넣어서 오프라인 지갑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레이어 1, 레이어 2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통신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망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합의 알고리즘의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 트랜잭션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넷 같은 그 일반적인 지갑에서 업비트 같은 데 전송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프루프 오브 워크나 프루프 오브 스테이트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루프 오브 어서리티에 타임 스탬프를 넣어서 이제 프루프 오브 어서리티라는 거는 바이낸스라는 회사에 쓰는 기법이기도 하고 트랜잭션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발표된 기법인데요. 이 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센트럴라이즈 되기 때문에 어서리티 하나가 무너지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컨더리 어서리티를 만들어서 레이어 1 설계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레이어 2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가스 코스트를 맞추는 소위 말하는 지금 사용하는 매틱이라는 화폐인데 폴리곤이라는 화폐인데 그 화폐하고 비슷한 형태의 개념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든 내용들이고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이제 초기에는 다른 회사처럼 장애인 채용관, 뭐 전시관 그리고 이제 그 소개, 공간 소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는 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은 되지는 않아요. 인건비 대비 수익은 거의 조금 정도 국제까지 해서 인건비 정도 이제 저희가 유지할 정도고요. 사실은 수익은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나요? 예, 예. 저희가 만든 그 이제 모바일 지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플랫폼의 모듈을 뽑아서 사실 미국 업체 요구에 따라서 구현해 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딜러샵과도 연계되는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이쪽 업체에서 생각하는 건 뭔가 그러면 이런 건물을 구축하고 그 전시관을 구축해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먹방하는 소리로 먹방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베트남계 미국인인데 그럼 그 200만 정도 데리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활동을 할 때 저희가 공간을 주게 되면 그 공간에서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업체에 광고를 하게 해서 이제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형태의 전략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배틀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시가전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걸 잘 포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게임 형태로도 저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임도 연결해서 저희가 미국 업체에 지금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도시를 하나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꾸미고 있고요. 사실 이런 모델들을 하나하나 개발한 것들이 모듈화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콘서트를 하나 꾸며서 NFT로 수익 모델을 나는 것들을 같이 설계를 하자 그러면 그 모듈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NFT 같은 것들을 같이 엮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사업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연구실이 가진 리소스를 100%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연구실입니다. 한 2006년부터 저희가 유학생 사업들을 많이 같이 이제 유학생들 많이 유치해서 한 100명 정도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쪽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수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은 지금 이제 저희 파트너하고 협업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수익이 한 올해 작년하고 해서 한 300만 불 정도, 한 70억 정도 저희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수익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 쪽에 아마 저희 그 지사를 만들어서 계속 확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을 만들 때 가장 중시했던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목적에 가는지를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연구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연구는 가치라든지 그 부가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연구실 창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할 때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가는 방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쥐약이 나오면서 쥐덫 회사들이 다 사라졌듯이 그 쥐덫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향후에는 레이어 1 합의 알고리즘 즉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저희만의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특수 목적 플랫폼에 이식을 해서 독특한 저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룹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실까요? 제가 질문드리면 지금 아주 대규모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걸 저희가 다 상상을 하고 있고 그런 메타버스들이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구동이 되고 그것들이 또 연동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들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의 양이 저희가 생각하는 양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다 기록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인터랙션 볼륨을 트랜잭션 볼륨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볼륨을?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여러 그 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민수에서 민에 쓰는 이제 이 합의 알고리즘을 산업용으로 왔을 때 어떻게 아까 얘기하신 거죠. 트랜잭션 트래픽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Proof of Authority거든요. 네. 트랜잭션 타임을 최소한 줄이겠다. 아니면 Proof of Elapsed Time 그래서 타임 스탬프만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또 단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트라일레마. 예. Reliability issue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트래픽 문제는 아마 교수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저 숫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폭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통신의 또 중요한 숙제가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